오늘은 오사카역에서 시작합니다. 히로시마 여행을 갈 건데요. 오사카역에서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오사카역에서 나와서 고속버스 타는 터미널까지 가고요. 제가 탈 버스는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저는 길치라서 어디를 가도 길을 약간 헤매거든요. 그래서 여기 버스 터미널도 처음 와보는 거라서 시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이 쉬워서 단번에 찾아왔기 때문에 버스 탈 때까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멀미약도 먹어두고요. 가슴 마스크도 만들어서 바로 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버스는 출발 10분 전쯤에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이제 버스 입성입니다. 근데 이거 탄 순간 제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된 게 3열 시트 버스였거든요. 저는 우등버스처럼 두 좌석이 붙어 있고 한 좌석이 떨어져 있는지 알아서 통로 쪽을 선택했는데요. 3열 독립 시트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씩 띄워져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커튼이 창가 쪽 자리에만 있어서 제가 앉은 중간 자리에는 커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리에는 콘센트랑 그리고 등받이 젖힐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독서등도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내문도 있어서 한번 읽어주고요. 그리고 얼른 압박 양말로 갈아 신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잤어요. 허리는 좀 아팠는데 그래도 많이 안 깨고 잘 잤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10분 정도 빨리 히로시마역 신칸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츠쿠시마에 가려면은 히로시마역에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들어가야 돼요. 미야지마구치라는 역까지 도착을 했고요. 가기 전에 도저히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잘 잤는데도. 그래서 카페라떼를 한 잔 사서 가는 중입니다. 선착장까지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배는 7시 40분 배인데요. 배 타기 한 20분 전 되니까 여기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타고 갈 배입니다. 굉장히 큰 여객선이었어요. 관광객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섬에서 바깥으로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의 그 다리 역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얘를 타서 2층 갑판 위로 올라왔고요. 이날이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다가 보슬비가 내리다가 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덥지 않게 다닐 수가 있었고 살짝 구름이 낀 덕분에 여기 이츠쿠시마 신사가 좀 더 몽환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미야지마라고 적혀 있는데 미야지마랑 이츠쿠시마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일본에는 일본 삼경이라고 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경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여기 이츠쿠시마. 저는 여기를 오므로 해서 일본 삼경은 컴플리트를 했습니다. 나라처럼 여기도 곳곳에 사슴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저는 나라에서 워낙 많이 봐서 이 사슴이 있는 풍경이 그렇게 놀라운 풍경은 아니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 분들은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스코지마 신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신사예요. 그리고 이 토리도 바다 위에 떠 있는 토리이거든요. 이게 왜 바다 위에 지었나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여기 이츠쿠시마 자체를 신 그 자체를 생각을 했대요. 산을 깎아서 나무를 베거나 하는 행위가 신성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위에 토리를 세우고 그리고 바다 위에 신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간조일 때 가서 여기 토리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만조가 되면은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끼 끼어 있는 부분이 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수위예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이츠쿠시마 안에 들어왔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신사이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바닥이 전부 젖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오미코상 신녀 무녀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다리라고 합니다. 이츠쿠시마 신사를 보고 다이간지라는 절에 왔고요.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이라고 하니 저도 절에 들어가서 소원을 빌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렇지만 여행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검색을 해보고 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오는 길에 여러 가지 검색을 했는데 나이쇼잉이라는 커다란 절이 이제 산 중턱에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여기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 츠쿠시마 신사야 워낙 이제 유명하고 상징적인 건축물이니까 한번 가보실만 할 텐데요. 산이라기보다는 산길을 약간 올라와야 되긴 한데 이 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현판에 밝은 세상은 합장으로부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절에 들어가야 하니까 합장을 한번 하고 들어갔고요. 여기도 아마 진원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밀교 절이고요. 절에 들어가니까 되게 요즘은 이렇게 VR로 연결해서 절의 건축물이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수증기는 원래 시간마다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피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수증기 덕분에 이 절이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길인데요. 뱀 주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굉장히 주변이 울창한 숲속이라서 뱀 나올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6월 말이니까 이제 한참 수국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수국이 너무 예뻐서 찍어봤고요. 그 정원에 보니까 이렇게 동자승이 세 분 누워서 있는 석상이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습니다. 일본 절에 가셔서 이런 조형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손으로 만져서 굴려보세요. 이게 마니쿠르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한 바퀴 돌리면은 그 불경을 한 권 읽은 것 같은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진 촬영 금지라서 이 안쪽은 안 찍었는데요. 이 안쪽에도 굉장히 멋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미야지마에 가셨으면은 다이쇼잉을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2시간 정도 산책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상점가가 여는 시간이 되어서요. 상점가에서 여러 가지 사서 먹으려고 내려왔고요. 아게 모미지라고 하는 건데 그 모미지 만주를 튀김옷 입혀서 튀긴 거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겉이 되게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건데요. 느끼하지 않고 간편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레어치즈 맛을 먹었는데요. 다른 데는 안 파는 맛이라서 특히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살짝 짭짤한 게 먹고 싶어서 니기리텐이라는 걸 먹었는데요. 한국에도 많이 파는 그 어묵 같은 그런 맛이에요. 저는 네기타코, 파 문어 맛을 골랐고요. 요거 짭짤해서 굉장히 맥주가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맛 자체는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를 축소한 오코노미야끼를 먹었어요. 제가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뿌려서 안 보이는데 굴도 들어가 있고요. 위에 조그만한 계란이 얹어져 있는 게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이것도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론 굴이 들어간 카레빵을 먹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강추입니다. 겉에 이 튀김옷이 얇으면서도 굉장히 바삭하고요. 하나 500엔이긴 했는데 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츠쿠시마에 가시는 분들은 꼭꼭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튀긴 걸 먹었더니 안 되겠어. 탄산수를 한번 정화를 해야지. 돌아가는 길에는 제아를 타고 가면은 좀 더 빠르긴 한데 저는 전철에 앉아서 조금 쉬고 싶어서 히로댕이라는 노면 전차를 타고 원폭돔까지 가는 길입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원폭돔역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원폭이 떨어진 그 장소를 보존해 놓은 공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죠. 여기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요즘은 일본은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분들이랑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관광지를 가든. 근데 여기 원폭돔 근처에는 백인 계열의 관광객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제2차 대전과 이 원폭돔을 바라보는 시점, 시선이라는 게 동양과 서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지만은 이 근처에 자료관도 있어요. 자료관에 가면은 이제 원폭 피해를 받은 분들의 증언이나 뭐 유품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딱히 갈 이유는 없어서 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히로시마 미술관입니다. 저는 미술관 좋아해서 평소에도 가끔 가는데요. 여기 찾아보니까 미술관 규모에 비해서 소장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왔습니다. 밀레나, 피카소, 고흐 작품이라든지 이 미술관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많았고요. 오디오 가이드도 있고 꼭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미술관 안에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하면은 이 읽을 수 있는 전자 가이드도 볼 수 있거든요. 전자 가이드는 일본어판이랑 영어판이긴 했는데 전자 가이드를 무료로 볼 수 있어서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었습니다. 오후쯤 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왔고요. 검정 고양이 카페 세트라는 걸 시켰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카페 라떼랑 쿠키가 하나 나오는 세트인데요. 그 카페 라떼 위에 고양이 발자국 모양이 찍혀 있고요. 쿠키도 까만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쿠키였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검정 고양이에 대한 것을 이제 어필하고 있냐면은 이 미술관 소장품 중에 고흐의 도비니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도비니의 정원이라는 작품에 원래는 까만 고양이가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근데 고흐가 생전에는 그림이 팔리지 않았잖아요. 고흐 사후에 그 친구가 작품에 있는 검정 고양이를 지웠대요. 불행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이 하나라도 더 팔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검정 고양이라는 것을 여기 카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팔고 있더라고요. 카페라떼는 모양은 귀엽지만 맛은 평범한 카페라떼였고요. 쿠키는 레몬이 들어간 버터 쿠키였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정원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드는 생각인데 물론 보고 싶은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너무 무리하면은 그 다음 스케줄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쉬어가면서 자기 이제 몸 상태랑 상담하면서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40대 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지금 히로시마 성을 향하면서 산책하는 중인데요. 여기 오늘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의 콘서트, 팬미팅 이런 게 있나봐요. 아까 그 전철 안에서도 막 안무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애기들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비가 보슬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너무 덥지 않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공원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풀냄새도 나고 걷기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히로시마 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하도를 통해서 가야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히로시마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지만 원래 옛날에 있던 건축물이 한번 파괴가 되고 나서 거의 다 새로 지은 거예요. 뭐 새로 지은 거라고 해도 거의 뭐 60년, 70년 된 거지만 여기 히로시마 성도 전쟁에 의해서 한번 부서진 다음에 새로 건축한 건축물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성터였던 것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각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저는 이날은 천수각까지는 올라가진 않았고요. 성을 둘러보고 나서 슈케엔이라는 정원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는 길입니다. 원폭돔, 히로시마 성, 히로시마 미술관, 그리고 이 슈케엔이라는 곳은 거의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곳들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였던 아사노라는 장군이 있거든요. 그 장군이 세운 정원입니다. 히로시마의 마지막을 이런 힐링하는 곳으로 채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연꽃이랑 수국꽃도 피어 있어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올 때는 야간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요. 갈 때는 신칸센을 타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에끼뱅이라고 해서 역 근처에서 파는 이제 도시락을 사서 가는 길입니다. 이거 아나꼬 메시라는 그 붕장어가 위에 올려져 있는 밥인데요. 그냥 먹으면은 살짝 맛이 심심하고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위에 뿌려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살짝 가격이 있긴 한데 이건 추천입니다. 장어덮밥 먹는 기분으로 먹을 수 있어요. 밥 다 먹고 이제 쉬면서 오사카에 돌아갑니다. 하루 굉장히 빡빡하게 다녔지만 그래도 잘 다닌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히로시마 여행지로서는 추천드립니다. 길게 머무실 것까진 없고 한 2박 3일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